잘 쉬었습니까? 자, 앞 시간에 이어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 보실까요? 자,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으로 보면 언어 폭력이 남과 여의 비율로 본다고 한다면 남자는 34.2%, 여자는 37.8%, 여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단 따돌림으로 남자가 13.8%, 이것도 여학생이 22.3%로 여학생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폭행으로 본다고 한다면 남자가 15.5%, 여학생이 5%, 남학생이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을 본다고 한다면 남자가 11.4%, 여자가 7.7%. 이건 조금 의외네요. 남학생이 더 많네요. 스토킹이. 피해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이버 괴롭힘은 남학생이 6%, 여학생이 17%. 이것도 여학생이 더 많네요. 월등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품 갈취는 남학생이 약 9%, 여학생 5%. 꽤 여학생도 수치가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제 심부름을 본다면 남학생이 5%, 여학생이 3%. 비슷하지만 남학생이 여학생 높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강제 추행도 피해가 남학생이 5%, 여학생이 2%. 이것도 남학생이 더 높네요. 네. 아주 재미있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언어폭력이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뭡니까? 집단 따돌림입니다. 왕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왕따는 여학생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스토킹. 사이버 괴롭힘도 많은데 이것은 여학생에서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강제추행까지 이러한 여러 학교 폭력의 피해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폭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장난이 31.3%. 여러분 사실 근데 말은 그렇게 장난으로 하지만 사실 장난일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말하기 좋으니까 그쵸, 말하기 좋으니까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장난이 아니죠. 네. 결코 여러분 장난일 수가 없죠. 결코 장난일 수가 없어요. 근데 말하기 쉬우니까, 말하기 편하니까 그냥 장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죠. 친구끼리 이제 장난하고 하는 거예요. 괴롭히려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결코 장난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이유 없어요. 마음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뭔가 싫어서 그냥 먼저 괴롭혀서 이유 없어요. 화풀이 스트레스 대상일 뿐이에요. 다른 학생이 시켜서 내 힘을 보여줘. 관심 받고 싶어서. 기타. 이게 학교 폭력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학교 폭력하는 사람들이 학교 폭력 이유가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보면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가해 학생의 인성 또는 과정 환경이 22.3%고요. 대중매체의 영향이 20%고요. 나쁜 친구의 영향이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쁜 친구의 영향이 16% 나타났다. 그래서 학교 환경과
가정 환경과 유해 환경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첫째, 학교 환경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지만 학업 성취에 대한 과다한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매우 높다. 그리고 소수 성적 우수자 위주의 교육과정과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의 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정서교육 및 의지력 훈련 기회가 부족하고 형식적인 생활지도 교육 등 이 학교 폭력을 유도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보내다 보니까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니까 그럼 그 학교 안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되잖아요. 학교 안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엔 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 학업 성취, 성적 위주. 그러니까 오직 성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 과정이 아니고 소수의 성적 우수자 위주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간, 학생들 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비인격적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교육 및 의지력 훈련 기회가 매우 부족하죠. 매우 부족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정말로 모든 과목들이 국영수 위주의 과목이잖아요. 국영수 위주의 과목으로 운영되어 있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이나 정서 함양이 필요한 이런 과목들은 정말 등한시돼 가지고 있긴 있지만 하지도 않고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분명히 음악 시간이 있어요. 분명히 미술 시간도 있고 체육 시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뭐 합니까? 자율 학습하거나 음악 시간에 수학 수업하고 뭐 그러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안 그러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분명히 음악 수업 시간이 있어요. 왜? 있어야 되니까. 요즘 모르겠지만 그때 그랬어요. 있어야 되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있어야 되니까. 한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있는데 실제 음악 미술 수업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그 시간에 자율학습하거나 아니면 음악 시간이 수학이나 국어 시간으로 대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이 거기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를 함양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너무도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도 적다. 음. 거기다가 생활 지도도 잘 똑바로 되어진다면 괜찮은데 거의 형식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과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간에 이미 이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그냥 교사도 학생들 그냥 대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학생들도 그냥 뭐 특별히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고 음, 그러니 어떻게 생활지도 교육이 될 수가 있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초등학교 교장이 있는데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 교장이고. 이 초등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구단을 배우잖아요. 구단을 배우는데 실제 있어요. 구단을 배우는데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보면 구단 못 외우면 남아서 끝까지 구단 외울 때까지 외우고 집에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교사가 어떤 아이가 구단을 못 외웠어요. 그 아이 보고 자, 너 오늘 남아서 구단 끝까지 외울 때까지 남아서 외우고 가야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 아주 정상적이잖아요. 자신의 반에 있는 아이의 구구단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난리 난다는 겁니다. 왜?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딱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가 찾아와가지고 특히 어머니겠죠. 찾아와 뭐라고 했냐. 네가 뭔데 우리 애 남면 이렇게 얘기한대. 누구 보고? 선생님 보고.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정말로 우리 때도 그랬고 정말로 그 아이가 구호단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단지 남겨서 외우고 다 외울 때까지 못 가. 외워서 가야 돼.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집에 당장 핸드폰 전화 걸어가지고 엄마한테 왜 안 하고 그러면 너 이제 구원 뭐 남았다 그러면 학부모가 당장 학교 쫓아와가지고 그 선생님 이겼다. 네가 뭔데 우리 애를 갖다 남겼냐고.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 부모가 쌤한테 이야기해. 여러분 지금 실제로 우리 김천대학에도 보면 학부모들이 전화해가지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활지도 교육이 되겠어요? 어떻게 생활지도 교육이 되겠어요? 생활지도 교육이 안 되면 피해는 누가 받는 거예요? 학생이 받는 거예요. 학생이.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폭력이나 학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 가정 환경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와 칭찬을 통해 자아정착감이 성립된 시기에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면 비행이나 탈선의 가능성이 높은데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공격성 수준이 높고 이후에 폭력적 관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문제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정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사실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셋째, 유해 환경에 있어서는 주변의 유해 환경에 대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것으로 유해 업소나 야한 사진, 성인 만화 및 도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해 매체 접근을 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더 결국 스마트폰이 이제 뭐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면 이 방법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스마트폰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게임도 굉장히 폭력적인 게임. 그다음 포르노. 이 어릴 때부터 노출되어지는 이 아이들에게 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거는 거의 대안이 없어요. 거의 사실 대안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때는 남학생이 훨씬 공부를 잘했습니다. 이거는 뭐 훨씬 잘했습니다. 우리 때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서 훨씬 더 공부를 잘했어요. 내가 남녀공학 나왔으니까. 훨씬 잘했습니다. 지금은요, 여학생이 훨씬 잘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몇십 년 사이에 남자들이 바보가 된 걸까요? 갑자기 여자들이 똑똑해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남학생들보다 여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느냐.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나 이 게임이나 포르노에 어릴 때 노출되는 것이 이게 그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노출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훨씬 더 학력 이 저하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릴 때일수록 그것에 노출되면 뇌가 거기에 지배당해 버립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이런 데 따분해서 싫은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폭력의 대책 방안이 뭐냐? 학교 폭력의 대책 방안. 첫째는 가정의 역할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연한 이야기죠. 가정에서 교육을 제대로 잘 시켜야 된다. 음. 둘째,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가정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고 그 지역사회가 그 모든 것을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 건조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해요. 이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전 국민이 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것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아동 청소년 문제의 원인이 뭐냐 도대체. 첫째는 생물학적 입장에서는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른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는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 청소년의 신체적 특성이나 생김새 등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전적 요인이다 이 말이죠. 유전적 요인. 유전적 요인을 분명히 우리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 어떤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둘째는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문제 행동은 정상인과는 다른 성격이나 정서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며 문제 행동을 하는 아동 청소년은 성격 검사나 정서적 측면에 대한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측면에서는 유전인자고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심리적 측면이 있다 분명히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학적 입장에서는 가정 환경이나 가족 또는 그 외의 구성원과의 관계,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등으로 인해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여 사회 구조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아동 청소년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 인간 행동이란 유전 플러스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 행동이 유전 플러스 환경이기 때문에 이 유전적 요인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굉장히 유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유전적이 있다. 그러나 유전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 환경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거 여기 보시면 가정 환경, 그리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환경, 이러한 환경 등이 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 환경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혹시라도 유전적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이 그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덮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 유전적인 요인이 이 환경을 통해서 더욱더 극대화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아동 청소년 문제의 대책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는 아동 청소년 문제 행동의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전문화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심리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단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또 지금 굉장히 이러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의 잠재적 비행 위험 집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후 치료적 접근보다는 사전 예방적 접근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이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힘을 쏟아야 돼요, 사실. 물론 문제가 터지고 나서 왜 그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전 예방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아동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 유형과 심각성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그러니까 각각의 발달 단계가 있거든요. 이게 상담해 보면 이 발달 단계에 따른 문제 유형, 이것을 파악해야 된다. 또 심각성 정도도 파악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10대라고 한다면 특별히 중학생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고등학교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또 더 세분한다면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문제,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또 대학생이면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20살, 21살, 22살 이 각각의 나이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의 심각한 수준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다 연구죠, 연구. 일단 지금 다 어떤 연구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아동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연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째,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위기 개입을 위해서는 학교 기능 강화를 통한 적기 개입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학교에서 결국 해줘야 되는 게 이건 대부분 교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려면 학교가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학교로 쏟아 모아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한 그것만 돼도 됩니다, 사실. 많은 부분 그것만 되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문제 사실 한국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2차 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